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찬종 전나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신축년, 어제가 설날인데 설날 인사를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해는 국태민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1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 신축년 새해는 보기 싫은 놈, 그리고 말 바꾸는 놈,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자, 그리고 민심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자, 이런 자들이 몽땅 물러서고 그래야 민심이 하늘에 닿는 천심으로 그 천심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백척간두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 체제, 이 헌법 체제가 지켜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2300년 전 중국의 한비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오로지 집권자, 제왕들의 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한 데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리법권천이다. 비리법권천이다. 세상에 올바른 이치도 권력자가 법을 빙자하여 그 이치를 깔아뭉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5.18 비방한 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유령기관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이런 것이 권력자들이 법을 빙자하여 이치를 깔아뭉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은 이 법도 마음대로 폐기 처분하고 마음대로 새로 법을 만들 수 있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 잡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주하는 권력도 결국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 하늘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너희 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늘이 소리 지르지를 못한다. 입이 없어서. 그러나 이 하늘은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비리법권천, 하늘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민심이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비리법권천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의 4년을 넘기는 이 순간에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곳곳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 불의한 입법을 만들고 앞으로도 무슨 법을 만들는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정권 1기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그다음에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청와대의 인사균형 비서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와대에 균형을 맞추는 비서관이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장관 신미숙이라는 사람은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 정권 들어서고 환경부의 경우에 산하 공기업에 15명의 임직원을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데도 찍어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적어준 낙하산 인사를 알박기로 하라. 그래서 그걸 충실히 환경부 장관이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표를 내라.
15개 자리에 대해서 사표를 안 내니까 직무 감찰을 하겠다. 위협을 해가 전부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모를 하고 청와대 낙하산 예정자들도 다 공모에 응했는데 어렵시오. 7사람이 공모 심사에서 불합격되고 말았습니다. 그 7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7자리의 공모 결과를 무효화 취소하고 다시 재공모해가지고 청와대 하명 명단을 끝까지 청와대 리스트를 끝까지 관철한 이게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김은경 장관 그다음에 인사균형수석관 그 사람들이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거기는 민정비서관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선거 과정이나 야당 시절에 신세졌던 사람들을 대해서 보은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단을 내려보내고 그러한 무리한 짓도 침묵하고 있었고 이것이 환경부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에 근거해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 하나가 문제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일이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장황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24시간 동안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다가 여론이 나빠졌는지 이걸 감지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봐라. 거기에는 블랙리스트란 말이 한자도 안 들어가 있다. 블랙리스트란 말이 판결문에는 것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려보는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게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야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찍어서 알받기 할 사람 명단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그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작성돼서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낙하사로 내려보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블랙리스트, 정확하게 말하면 찍어낼 사람은 블랙리스트고 알받게 할 대상자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로 인정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 관련자 40명이 사법 처리를 당한 사건인데 그 문화계의 단체와 그 소속한 사람들 가운데 자유민주 질서를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은 방향으로 실천하라. 그게 이른바 문학의 리스트인데 그것이 대부분 실시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실시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2017년 4월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공약 발표장에서 그 무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게 문학의 리스트라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행정권을 국가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한 이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녹이 띈 얼굴로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갈파한 것이 자료 화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이 판결문에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없다고 해갖고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하늘과 사람이 민심과 전심이 같이 분노할 일입니다. 이건 내로남불의 아주 극치 전형을 상징하는 말이고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너무 피로감이 있으니까 이삐마바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중국 말이냐 했더니 이삐마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이삐마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내로남불 이삐마바의 극치를 이루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앞에 정권에 대단히 가볍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문학의 리스트라고 하는 걸 쳐들어 가지고 앞에 정권 사람들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처벌한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에 환경부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하고 법원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왜 이렇게 실형까지 선고하느냐? 그건 관례상 있었던 일이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5자가 없다. 이게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이걸 멍청이 취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중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거 타도해야 할 정권 아닙니까? 이게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설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는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전망했습니다만 그는 꿋꿋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고 오늘 토요일 연휴 기간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는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물러서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똥칠을 하고 있고 해외 토픽을 장식하고 있으며 왜 장식하느냐? 대법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판사를 징계 회부한 것도 아닌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에 몰아넣어가지고 탄핵의 재물, 탄핵의 뇌물로 정권에 바친 이런 대법원장이 OECD 가맹국 35개국에서 이런 대법원장이 있을 수 있느냐? 아주 창피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에 갇혀서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이게 도쿄에서 워싱턴에서 런던에서 이게 대한민국을 비우는 소리, 이 사법부를 비우는 소리가 아니야. 제 의견은 지금 천지가 진동하듯이 들리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인배는 자리를 얻으려고 안달하고 일단 자리를 얻고 나면 이번에는 그 자리를 놓칠까 잃을까 두려워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 만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안달하고 수단 방법을 안 겨뤄서 자리를 획득하고 나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고 만다. 이게 소인배다. 대법원장은 아주 전형적인 소인배다. 이런 소인배의 기질이 있는 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인배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도 소인배 아닌가? 아까 사회자께서 29번째 장관급 인사를 이게 엉터리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벌써 29명. 그 지난주에 임명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인가 하는 사람은 그건 인격적으로 도저히 그 행적을 특히 문학의 행정의 총수가 그런 비문화적인 행태를 보인 자를 하필이면 이것도 끼리끼리 과거에 인연에 있었던 그 인연을 존중해가지고 이게 회전문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 29명 그 대부분 거의 전부는 김명수와 더불어 맹자가 말한 소인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인배들이 행정을 맡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을 시켜서 재미를 봤다고 생각했는지 이 여당 내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판사들을 그 검색대 위에 올려 가지고 지금 이 정권 실세들과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임성근 부장판사처럼 탄핵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하기 위해서 사법행정위원회를
그것까지 말 안 들어가지고 공공연하게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권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 잡혀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공약, 취임 때 헌법에서 한 약속 중에 많은 게 있는데 인사에 관해서 한 약속은 나를 비판하고 반대한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는 이게 모시겠다. 이러면 당평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난 4년여 동안에 단 한 건의 단평 인사도 한 일이 없다. 삼고초려해서 모시겠다고까지 했어요. 삼고초려. 거절하면 3번 이상 찾아가겠다는 것인데 단 한 건도 일고초려도 한 일이 없고 전부 이런 주변에 소인배들만 거두어가지고 이 인사를 행했다. 이거 도저히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 이 정권은 결국은 국회를 완전 장악했고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래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폭력적으로 정권의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정권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민심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내 기득권만 유지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 연장해야 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김정은이에게 바치겠다 하는 얘기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자, 이 정권은 이치도 법률로 깔아뭉개고 그 법률도 권력으로 마음대로 폈다 켰다 하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민심을 거역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재작년에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만일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내일 우리가 광화문에 모입시다. 이 코로나로 광화문 광장이 정권에 장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일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이렇게 우리가 호소한다면 누구 말씀대로 300만 명은 모일 것이다. 300만, 재작년에는 100만 명이 모였는데 300만 명이 모일 것이다. 300만 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화문을 메우고 광화문 경복궁 뒤로 해서 청와대 길 다 메우고 그리고 청와대 담장 완전히 에워싸고 그 에워싼 인파가 계속 청와대 쪽으로 밀어붙이면 그 청와대 담장도 사람의 몸체에 미는 힘으로 청와대 담장도 우두둑 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본관이 무너지고 관저까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탈출해야지요. 어디를 탈출하느냐. 집으로 가야지요. 집으로 가서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이런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광화문 광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발이 묶인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이번 3월 1일 날 1차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저항권 헌법에서 보장된 이 권력을 우리가 야무지게 행사한다면 광화문 광장 아니고 뒷길로 지방의 모든 도시에서 농촌에는 농촌 소로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하는 걸 하늘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비자가 말한 대로 민심이 결국은 하늘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그 하늘이 벌을 내리는 그러한 일대 폭풍 같은 일이 반드시 벌어지라고 하는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전부 참석해 주실 것을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